방금 전에 OCC에서 은행들한테 문호를 완전히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이게 통과되는 순간 XRP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느낌 오시죠? 근데 웃긴 건요. 지금 가격이 1.99달러예요. 유럽 은행들은 2달 동안 30억 개를 싹 쓸어 담았고 스위스 아미나 은행은 파일럿 끝내고 실전 운영 들어간다는데 시장은 아직도 멍하니 있어요.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아니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직전인데 가격만 아직 눈치를 못 채는 상황. 이런 타이밍이 또 언제 오겠습니까? OCC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통화감독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의 모든 은행들을 감독하는 최상위 기관이에요. 여기서 허가를 내주면 은행들이 뭘 할 수 있냐?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객 돈으로 암호화폐 사고 팔고 보관해주고 송금해주고 전부 다요. 그동안은 이게 애매했어요. 하고 싶어도 규제가 불명확하니까 손을 못 댔죠. 근데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리플이 왜 이 상황에서 주목받느냐? 리플은 지난 몇 년간 뭘 했냐면요. 은행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 은행들이 파일럿 테스트하고 라이선스 따고 이미 준비는 다 끝낸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규제 때문에 본격적으로 못 굴렸어요. 이제 그 마지막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아미나 은행 얘기 나왔죠. 여기가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요. 그동안 해왔던 리플 결제 파일럿 테스트를 이제 실제 운영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파일럿이랑 실제 운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파일럿은 테스트용 돈으로 이것저것 시험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운영은 진짜 고객 돈을 이 시스템에 태우는 거예요. 은행이 고객 돈을 새로운 시스템에 태운다는 건 모든 법적 검토 끝났고 리스크 관리 끝났고 수익 모델 확정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유럽 쪽 리서치 기관 바르딘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요. 최근 2달 동안 30억 개의 XRP가 시장에서 흡수됐다고 해요. 30억 개가 얼마냐면요. 전체 유통량의 약 3%예요. 누가 샀냐? 기업들이랑 은행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아니고요. 은행들이 왜 사겠어요? 곧 쓸 거니까 사는 거죠. 재고를 확보하는 거예요. 식당 개업 앞두고 식자재 미리 쌓아두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격은 1.99달러예요. 왜 이럴까요? 시장이 아직 이전 모드를 완전히 소화 못한 거예요. 뉴스는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언제 어떻게 돈이 될지 확신이 없으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기회예요. 모두가 확신하면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지금처럼 모든 촉각은 맞춰지는데 가격만 안 올랐을 때 이게 진짜 타이밍이에요. 리플이 2026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인 조건부 은행업 허가. 이것도 엄청난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 내에서 주별로 따로따로 받아야 했던 라이선스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결제 전송하고 같이 변환하고 거래 정산하고 이 모든 걸 단일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뉴욕에서 라이선스 따고 캘리포니아 가서 또 따고 텍사스 가서 또 따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로 끝이에요. 효율성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 은행업 허가가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요. 달러랑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예요. 리플이 이걸 발행하면 은행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경 간 송금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거의 없고 속도는 몇 초 안에 끝나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XRP가 프리지 역할을 해요. 서로 다른 통화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죠.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중간에 XRP가 다리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큰 돈이 움직일 때는 항상 신호가 먼저 와요. 기관들이 물량 쌓고 규제 환경 바뀌고 파트너십 발표되고 이런 게 다 신호예요. 근데 가격은 바로 안 올라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신호를 잘 못 읽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터져요. 뉴스 하나가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가격이 며칠 만에 두세 배 뛰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직전 단계예요.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며칠 전에 새 문서 발표했어요. 국경 간 결제 업데이트를 세계경제포럼이랑 세계은행이랑 같이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리플이 여기 파트너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표준을 만드는 자리에 리플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룰을 만드는 쪽에 들어간 거예요.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알죠? 이 사람이 몇 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엄청 까댔어요. 비트코인은 사기다 가치 없다.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암호화폐 생태계는 현실이고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혁신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세계 최대 은행 CEO가 이렇게 말 바꿨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큰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JP모건은 자체 코인도 만들었어요. JPM 코인이라고 내부 거래용으로 쓰는 토큰이에요. 근데 모든 은행이 JP모건 토큰만 쓸 순 없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토큰 쓰고 웰스파고는 웰스파고 토큰 쓸 거예요. 그럼 이 은행들끼리 거래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토큰을 연결해줄 뭔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XRP예요. 중립적인 프리지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자산 토큰화가 인터넷 붐 직전 단계에 와 있다고요. 자산 토큰화가 뭐냐면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거래 가능하고 쪼개서 팔 수도 있고 전 세계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이게 수십조 달러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려면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게 또 XRP예요. 여러분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붐 기억하세요? 아마존이나 구글 초기 투자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인터넷이 뭔지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게 돈이 될지 확신 못했죠. 근데 몇몇 사람들은 봤어요.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걸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그때랑 똑같아요. 아니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데이터 보면 인터넷 초기보다 5배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XRP가 모든 시장을 다 먹는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각 기관들이 자기 시스템 개발하고 있고 경쟁 코인들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XRP가 국경 간 결제 시장하고 토큰화 시장에서 10%만 차지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면 충분해요. 지금 가격 대비 몇 배 수익이 나올지 계산해보세요. 유동성 얘기 좀 할게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가격이 올라요. 지금은 글로벌 경제가 긴축 모드예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올리고 돈 풀리는 속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2026년부터 이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 다시 시작하고 그러면 시장에 돈이 확 풀리죠.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수익률 높은 데로 가죠. 일본은행 얘기도 재밌어요. 일본은 수십 년 만에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자산 가격이 빠졌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매수 기회였어요. 패턴이 반복되면 앞으로 몇 달간 가격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점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 풀리면서 폭등하는 거죠. 제가 극단적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릴게요. 500억 달러가 XRP ETF로 들어오고 10조 달러 규모 결제가 XRP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상황이요. 그러면 유통 물량의 40%가 시장에서 사라져요. 공급 쇼크가 일어나는 거죠. 수요는 폭증하는데 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나리오 확률이 얼마냐? 제 생각엔 40% 정도예요. 가능은 한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 해요.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요. 공급 쇼크까지는 아니어도 강한 상승장 오는 거예요. 이건 확률이 75에서 85%예요. 꽤 높죠. 이 경우에 XRP가 10달러에서 25달러 사이 갈 거라고 봐요. 지금 1.99달러니까 5배에서 12배 정도 수익이에요. 1만 달러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 말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요. 퍼즐 조각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규제 명확해지고 은행들 준비 끝나고 기술 검증됐고 파트너십 다 잡혀있고 유동성도 곧 풀릴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 오를 이유가 뭐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몇 년 남은 게 아니라 내년 안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리플 프라임이라는 서비스도 주목해야 해요. 이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플랫폼이에요. 큰 금융기관들이 XRP를 대량으로 사고 팔고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안도 최고 수준이고 규제 준수도 완벽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개인 투자자 몇 명 사는 거랑 기관이 수억 달러씩 쏟아붓는 건 차원이 다르죠. 트레저리는 또 뭐냐? 이건 리플이 보유한 XRP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리플이 XRP를 막 풀면 시장에 공급 과잉되고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관리하면서 조금씩 푸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요. 이게 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돼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물량 쏟아질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인가받으면 리플이 완전한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술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 돈 받아서 예금하고 대출하고 투자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암호화폐 은행인 거죠. 이게 2026년 상반기에 최종 승인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모든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법적으로 애매한 게 없어지는 거죠. 뉴질랜드나 아부다비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다 리플이랑 협력하고 있어요. 이 나라들이 왜 협력하겠어요? 자기네 금융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예요.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에 XRP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 둘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SBI 홀딩스는 일본 금융 대기업인데요. 여기도 XRP 엄청 모으고 있어요. SBI가 왜 모으겠어요? 곧 쓸 거니까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운영하고 송금 서비스도 준비 중이에요. 아시아 시장에서 리플 생태계 확장되는 거 보면 유럽이랑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깔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EC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요. 몇 년 동안 리플이랑 소송하면서 XRP를 증권이라고 우겼어요. 근데 결국 법원에서 일반 투자자 거래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 났죠. 그리고 최근에 SEC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암호화폐에 친화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서 인사도 바뀌고 정책 방향도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호재예요.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불확실하면 절대 안 들어와요. 리스크 관리 못 하거든요. 컴플라이언스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규제 명확해지면 이제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어요. 법적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 환경 개선이 가격 상승의 핵심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XRP 차트 보면요. 횡보하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큰 상승 전에 항상 이런 구간이 있어요. 에너지 모으는 구간이죠. 차트 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런 박스권 한참 가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면서 추세 바뀌는 거요.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거래량도 체크해야 해요. 지금 XRP 1일 거래량이 18억 달러 정도예요. 이게 적은 건 아닌데 폭발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근데 뭔가 큰 뉴스 터지면 거래량이 갑자기 100억, 200억으로 뛰어요. 그때가 진짜 움직임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전야예요. 비트코인이 89,722달러인데 이것도 살짝 빠진 상태예요. 비트코인이 빠지면 알트코인들 다 같이 빠져요.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 눈치 보거든요. 근데 반대로 비트코인이 안정되거나 오르면 알트코인들은 더 강하게 올라요. 특히 펀더멘탈 좋은 코인들은요. 그래서 비트코인 움직임도 계속 봐야 해요. ETF 승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XRP ETF 신청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ETF 승인됐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가격 엄청 올랐죠. 기관 자금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요. XRP도 ETF 승인되면 비슷한 효과 생겨요.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시간 문제로 보여요. 스테이킹도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스테이킹은 코인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 주는 거예요. 지금 XRP는 스테이킹이 없어요. 근데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하면서 스테이킹 기능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가격 상승 기대하는 것 외에 보유만 해도 수익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장기 보유, 유인 늘리는 요소예요. 여러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타이밍이에요. 똑같은 자산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지 차이예요. 너무 일찍 사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너무 늦게 사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고요. 지금이 딱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모든 조각은 맞춰지는데 대중이 아직 몰라요. 이게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리스크도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리스크 있어요. 규제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글로벌 경기가 더 나빠져서 유동성이 안 풀릴 수도 있고요. 경쟁 코인들이 더 좋은 기술 내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 다 감안하고 투자해야 해요. 100% 확실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봤을 때 지금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고 리워드는 엄청 크다고 보는 거예요. 손실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성공하면 5배, 10배 가능하죠. 이런 리스크 리워드 구조일 때 베팅하는 게 투자예요. 확실한 것만 기다리면 그땐 이미 기회 아니에요. 분산 투자도 중요해요. XRP에 올인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XRP에 배분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있어야 하고 이더리움도 있어야 하고 현금도 있어야 해요. 한 바구니에 계란 다 담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가 안 돼도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봐야 해요. 내일 모레 10배 되는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2026년까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1년 좀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년 기다려서 5배, 10배 수익 나면 그게 어디 있어요. 은행 이자가 1년에 3%인 세상에서요. 심리 관리가 제일 어려워요. 가격 오르내릴 때마다 마음 흔들리거든요. 10% 빠지면 불안해서 팔고 싶고 10% 오르면 욕심나서 더 사고 싶고요.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절대 큰 수익 못 봐요. 자기 계획 세우고 그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절 라인도 정해놔야 해요. 내가 여기까지 손해보면 무조건 나온다. 이거 정해놓는 거죠. 그래야 큰 손실 안 봐요. 투자금 다 날리면 재기 불가능하거든요. 반대로 목표가도 정해놔요. 여기 도달하면 일부는 무조건 판다. 이것도 중요해요. 욕심 부리다가 다 토해내는 경우 진짜 많아요. 세금도 생각해야 해요. 암호화폐 수익에도 세금 붙어요.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 과세 시작해요. 250만 원 넘으면 22% 떼어가요. 수익 났을 때 세금 낼 돈 미리 빼놔야 해요. 다 써버리고 나중에 세금 고지서 날아오면 난감해져요. 보안도 신경 써야 해요. 거래소에만 두면 위험해요. 해킹당할 수도 있고 거래소가 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 많았어요. 큰 금액은 개인 지갑으로 빼놔야 해요. 하드웨어 지갑이 제일 안전해요.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에요. 정보 출처도 중요해요. 아무 말이나 믿으면 안 돼요. 트위터나 유튜브에 루머 엄청 많아요. 확인 안 된 정보로 매매하면 손실 봐요. 공식 채널 확인하고
여러 소스 교차 검증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판단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 활동도 도움돼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정보 나누면 혼자보다 훨씬 낫죠. 근데 커뮤니티 분위기에 휩쓸리지는 말아야 해요. 모두가 사자고 할 때 조심해야 하고 모두가 팔자고 할 때 기회일 수 있어요. 결국 본인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남 따라하지 말고 본인이 납득되는 투자를 해야 해요. 리플 회사 자체도 계속 봐야 해요. 경영진 바뀌거나 전략 바뀌거나 그런 변화 체크해야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리플 경영 잘하고 있어요.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회사가 탄탄해야 코인도 오래가요. 회사가 망하면 코인도 끝이거든요. 기술 개발 현황도 중요해요. 리플 레저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지, 버그는 없는지요. 기터브 같은 데서 개발 활동 볼 수 있어요. 개발자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으면 좋은 신호예요. 반대로 개발 멈추면 위험 신호예요. 다행히 리플은 개발 활발해요. 파트너십도 계속 늘어나는지 봐야 해요. 새로운 은행이랑 계약하거나 새로운 나라로 확장하거나요. 최근에도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중동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파트너 늘어나면 사용처 늘어나는 거고 그게 곧 수요 증가예요. 경쟁 상황도 파악해야 해요. 스텔라 루멘이나 다른 결제 코인들도 있거든요. 리플이 계속 우위 유지하는지 아니면 밀리고 있는지 체크해야죠. 지금까지는 리플이 압도적이에요. 파트너십 수나 실제 거래량에서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매크로 경제도 봐야 해요.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영향 줘요. 금리 오르면 위험 자산에서 돈 빠져나가요. 암호화폐도 위험 자산이니까 빠지죠. 반대로 금리 내리면 돈 들어와요. 그래서 연준 발표 같은 거 잘 챙겨봐야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요. 전쟁 나거나 국제관계 악화되면 시장 전체가 흔들려요. 최근 중동 상황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요. 이런 게 터지면 안전자산으로 돈 몰리고 암호화폐는 빠져요. 이런 외부 변수는 예측 불가능한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달러 강세도 영향 줘요. 달러 강하면 암호화폐 가격 눌려요. 반대로 달러 약세면 암호화폐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거 체크하면 도움돼요. 지금 달러가 좀 강한 편이에요. 이게 꺾이면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시장 심리 지표도 봐야 해요.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거요.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일 때가 저점 매수 기회예요. 극단적 탐욕일 때는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은 중립 내지 약간 공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진입 구간이라는 거죠. 온체인 데이터도 유용해요. 실제로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거래 분석하는 거예요. 고래들이 사모으는지, 거래소로 코인 들어가는지, 빠져나오는지요. 최근 데이터 보면 거래소에서 XRP 빠져나가는 양이 늘었어요. 이건 사람들이 장기 보유하려고 빼가는 거라 긍정적이에요. 소셜 미디어 센티먼트도 참고해요. 트위터나 레딧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요. 근데 이건 참고만 해야 해요. 여론이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모두가 낙관적일 때 조심하고 모두가 비관적일 때 기회인 경우 많아요. 기술적 분석도 할 줄 알면 좋아요. 차트 보고 패턴 있는 거요. RSI나 이동평균선 같은 지표들요. 과매도 구간에서 사고 과매수 구간에서 파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이 만능은 아니에요. 펀더멘탈이랑 같이 봐야 해요. 펀더멘탈 분석이 뭐냐면 그 자산의 본질적 가치 보는 거예요. 기술이 좋은지 팀이 좋은지 사용처가 있는지 이런 거요. XRP는 펀더멘탈이 탄탄해요. 실제 사용처 있고 파트너 많고 기술 검증됐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주기적으로 해야 해요. 처음에 정한 비율대로 유지하는 거죠. XRP가 많이 올라서 비중이 너무 커지면 일부 팔아서 다른 데 넣고요. 이렇게 해야 리스크 관리되고 수익도 확정할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높은 수익 가능성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만 투자해야 해요.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요. 생활비나 급하게 쓸 돈으로 투자하면 멘탈 무너져요. 급할 때 손절해야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정리할게요. 모든 규제 환경 준비됐고 기술 검증됐고 파트너십 다 잡혔고 은행들 물량 쌓고 있고요. 근데 가격은 1.99달러로 아직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이 얼마나 자주 오겠어요?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변화 시작될 거예요. 은행업 허가 나오고 기관 자금 들어오고 실제 거래량 폭증하고요. 그때 가격은 지금이랑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 전에 포지션 잡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부추기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 전달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해요. 근데 적어도 이 정보는 알고 결정하시라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깝잖아요. XRP 말고 다른 투자처도 많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은 금리 높아서 힘들고 주식은 밸류에이션 높아요.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특히 XRP는 리스크 리워드가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젊은 분들은 리스크 감수할 여력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더 공격적으로 가도 돼요. 손실 나도 만회할 시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적으로 가야 해요. 원금 보존이 우선이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투자 규모 정하세요. 누구는 100만 원이 적당하고 누구는 1억 원이 적당하고 다 달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상황에 맞는 게 답이에요.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 아니에요. 조급하게 굴면 실수예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복리의 마법을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작은 수익도 눈덩이처럼 커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서 배우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는 거예요. 매번 복귀하고 뭘 잘못했는지 파악하고 다음엔 안 그러면 돼요.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투자 안 해봤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할 거예요. 본인이 공부했고 확신 섰으면 본인 판단 믿으세요. 성공한 투자자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샀어요. 남들이 탐욕 부릴 때 팔았고요. 역발상이 통하는 시장이에요. 대중 반대로 가는 용기도 필요해요. 정보는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워요. 핵심만 추려서 보세요. 소음은 걸러내고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가 그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 정보로 준비됐어요. 이제 행동만 남았어요. 오늘 2025년 12월 17일 이 날짜 기억하세요. 몇 년 후에 돌아보면 오늘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이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을 건데요.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건데 여기 이 부분에 구독자께만 드려요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 머스크 졸업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 졸업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